절대 이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성 247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 5가지를 제때 관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건강 수명 차이가 평균 8.3년이었습니다. 8.3년입니다. 손주 초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건강하게 지켜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5가지 변화는 60세 이후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시면서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크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과 우리 몸의 변화. 둘째,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셋째, 혈관과 심장을 함께 지키는 생활 습관. 넷째, 마음 건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 5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들과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많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남성 호르몬과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쳤는데 언제부터인가 눈을 떠도 온몸이 무겁습니다.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밥을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뱃살이 자꾸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버텼던 일에 갑자기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여러 개 해당되시면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시면서도 병원에 가시기를 꺼리십니다. 남자가 피곤하다고 병원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남성 호르몬, 의학용어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르몬은 성기능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일상의 에너지와 활력을 만들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배터리 같은 것입니다. 이 배터리가 충분하면 하루가 활기차고 부족하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웁니다. 특히 뱃살이 늘어납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장지방이라고 해서 우리 장기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건데 이것이 당뇨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한내분비학회 자료에 따르면 내장지방이 많은 60대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1.9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관리가 결국 심장 건강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30대 중반부터 조금씩 아주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워낙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남성 8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이 호르몬 수치가
평균 34%에서 51%까지 낮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쓰시는 휴대폰 배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배터리가 절반이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드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이 호르몬은 주로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건강한 남성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5시간씩만 자도록 했더니 호르몬 수치가 13%에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말이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잠만 제대로 못 잤을 뿐인데 호르몬이 15% 가까이 사라집니다. 우리 세대분들 잠을 줄이면서 열심히 일하신 것 제가 잘 압니다. 젊었을 때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밤을 새운 날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수면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것이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잠깐, 수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마치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몸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밤에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삼성 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주무시는 60대 남성 그룹이 불규칙하게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그룹보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2% 더 높았습니다. 수면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 감소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스포츠의학팀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주 3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호르몬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헬스장에 안 가셔도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입니다. 집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팔굽혀 펴기, 계단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꾸준히 반복될 때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만 해보세요. 내일은 11번 하세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60대 이상 분들께 무거운 기구보다는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10번 하시고 1분 쉬시고 다시 10번. 이것을 3번만 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벽 짚고 팔굽혀 펴기도 좋습니다. 바닥에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것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수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밤부터 딱 15분만 일찍 누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아연은 이 호르몬 생성에 직접 관여합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 두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몇 끼 챙기기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드셔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3년 전부터 갑자기 쉽게 지쳐하시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호르몬 수치가 또래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저녁 30분 산책과 수면 시간 확보, 두부와 계란 챙겨 먹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에 남편분이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나 하셨다고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임경자 어르신 남편분처럼 3가지만 지키셔도 됩니다. 산책, 수면, 식단.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도 해내셨습니다. 건강 관리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보여주셨던 그 끈기와 인내로 우리 건강도 함께 챙겨봅시다. 특히 아내분이 계신 분들은 함께 산책하시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남성 호르몬과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면, 근력 운동, 아연 섭취, 이 3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두 번째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부끄러우실 수 있는데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60세 이상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졌습니다. 밤에 2-3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십니다. 다 보고 나왔는데 아직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몇 번 깨시나요? 1번인가요? 2번 이상이신가요? 2번 이상이시면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거나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서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증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52%가 전립선 비대 관련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이 비율이 73%를 넘어갑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전립선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만한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것을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양성이라는 말은 암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뜻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그 아래를 지나는 요도를 누릅니다. 마치 정원에서 호스를 발로 밟은 것처럼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초기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없이 혼자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50세 이상 남성, 그리고 가족 중 전립선 암 이력이 있는 분은 45세부터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물질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검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전립선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초기에 발견된 전립선 암의 5년 생존율은 94% 이상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 남성분들 매년 한 번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시려면 예방이 최선입니다. 검사 자체는 피 한 번 뽑는 것으로 간단히 끝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챙겨 받으세요. 잠깐, 여기서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직하신 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2년 전부터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가시게 되면서 숙면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아내분 권유로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셨더니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지금은 약 처방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밤에 한 번만 화장실을 가신다고 합니다. 아내분께서 남편이 다시 푹 주무시니까 함께 사는 저도 편해졌다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부부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시면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옆에 주무시는 배우자도 함께 깨시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찍 가시면 일찍 편해지십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전립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을 충분히 드시되 잠자리에 들기 이 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줄이세요.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둘째, 커피와 술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특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걸은 남성 그룹이 앉아서 생활한 그룹보다 전립선 관련 증상이 27% 적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하나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겨줍니다.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도 지키고 뼈도 지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한꺼번에 30분 걸으시기 어려우시면 아침 15분, 저녁 15분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비가 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동네 이웃분과 함께 걸으시면 사회활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음식도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라이코펜 섭취와 전립선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익힌 토마토나 토마토로 만든 요리 형태로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호박씨와 녹차도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몸이 아파도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훨씬 쉽고 결과가 좋습니다. 가족들 곁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있으시려면 이 부분을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래 앉아 계시는 것이 전립선에도 좋지 않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전립선도 건강해집니다. 앉아 계실 때 가끔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30초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나갑시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전립선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기검진, 수분관리, 걷기 운동, 이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혈관과 심장을 함께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혈관은 우리 집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혈관은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쌓인 것도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40대에 비해 3.2배 높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서도 60대 남성의 심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혈관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흡연입니다. 담배 속 화학물질들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수도관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온몸을 제대로 돌 수 없습니다. 심장도, 뇌도, 신장도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금연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이 거의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끊지 못하더라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피우셨어도 지금 끊으시면 우리 몸은 바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금연 후 20분이면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24시간이면
심장마비 위험이 줄기 시작합니다. 1년이면 신장질환 위험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을 믿으세요.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보건소에서 무료 금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둘째,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은 맛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국, 찌개, 김치, 젓갈, 우리 입맛에는 딱 맞지만 과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1.7배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안쪽을 계속 압박합니다. 오래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나트륨 섭취를 조금씩 줄여나가시면 혈관이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비싼 약 없이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셋째, 앉아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려대병원 심장혈관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60대 남성은 심혈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걷거나 광고 시간에 잠깐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나아집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온종일 몸을 써서 일하셨잖아요. 공장에서, 논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셨습니다. 그때는 따로 운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혈관이 굳어집니다. 1시간에 한 번 일어나시는 것, 이것을 우리 함께 습관으로 만들어 봅시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전에 사시는 74세 정태영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이셨는데 3년 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셨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시다가 아들이 강력히 권해서 삼성 서울병원에 가셨더니 관상동맥이 68% 좁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지금은 약 처방과 함께 매일 30분 걷기, 짠 음식 줄이기를 실천하시고 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고맙다고 하셨다고요? 혈관 건강을 돕는 음식도 말씀드릴게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안에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번 등 푸른 생선을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18% 낮았습니다. 들기름도 좋습니다.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와 마늘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고등어 한 마리, 두부 한 모, 마늘 한 봉지 사오시면 우리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한국 전통식단이 지중해식 식단 못지않게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혈관과 심장 건강까지 알아봤습니다. 금연, 나트륨 줄이기, 1시간마다 움직이기,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혈압을 집에서 스스로 재보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요즘 가정용 혈압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고 30분 후에 한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재보시면 좋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가정 혈압 측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압 수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의 절반은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시는 영역입니다. 마음 건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마음이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우울증 진단율은
여성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여성보다 2.8배 높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시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남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아파도 티내지 않고 가족 앞에서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참으면 마음이 믿습니다. 마음이 믿으면 몸도 함께 아파집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퇴직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 예전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1.7배 높이고 면역 기능을 23% 떨어뜨린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60대 남성이 고립된 남성보다 우울증 위험이 42% 낮았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시든 산책 모임에 참여하시든 사람을 만나세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세대는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힘을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동네 산책 모임이든 경로당이든 교회나 절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약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고령자 건강센터 연구에서도 주 2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1%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마음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손주를 돌봐주시는 것도 좋고 동네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우리 마음 건강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퇴직하셨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절대 갖지 못한 보물입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고 교회나 절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 자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려대병원 노년내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65세 이상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37% 높았고 우울 증상은 44% 낮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운동이 우울증 개선에 약물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집에서 나가기 어려우시면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을 쬐시는 것도 마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 정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어주세요. 산책을 하시면서 햇볕도 받으시면 운동과 기분 전환을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 주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사시는 62세 한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를 하시다가 허리가 안 좋아져서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시면서 말수가 줄고 식욕도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걱정되셔서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 함께 나가자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하셨지만 한번 나가보시니 또래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 3회 모임에 나가시면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하다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한상철 어르신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내분의 역할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계시면서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분에게 산책 한번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것이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시면 참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마음을 지켜나갑시다. 자, 네 번째 마음 건강까지 알아봤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새로운 역할 찾기, 몸 움직이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먹는 것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배고픈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60세 이상 남성 식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38%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몇 끼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비싼 것 드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콩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하면 비싼 고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답이 있습니다. 된장국에 두부 넣고 나물 반찬에 참깨 뿌리고 김치찌개에 계란 풀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나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60대 이상 남성에게 몇 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란 2개가 딱 그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이것은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이 34% 줄어들었습니다. 약 하나를 안 드시고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다음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그물망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밥에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겁니다. 마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과 천천히 흐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세대분들은 밥을 먼저 드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시잖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익숙해지십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셋째,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우리 세대분들 중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60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혈당 관리 수치가 평균 11% 더 좋았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계란 한두 개와 채소를 드시면 우리 몸의 하루 리듬이 안정됩니다. 계란 삶는 것이 귀찮으시면 전날 밤에 미리 삶아 놓으세요. 아침에 하나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침이셨잖아요. 그 전통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나트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건강은 결국 매일매일 먹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60세 이상 분들께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드시면 간식을 덜 찾게 되고 과식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영양 균형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청주에 사시는 72세 장순옥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직 은행원이셨던 분입니다. 남편분이 고혈압 10년째였는데 식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 영상을 보시고 식사 순서 바꾸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분이 채소부터 먹으라니 밥맛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익숙해지시더니 한 달 후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분이 먼저 채소를 찾으신다고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60대 이상 분들의 탈수 위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성 호르몬은 수면과 근력 운동으로 관리하세요. 둘째, 전립선은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걷기 운동을 하세요. 셋째, 혈관은 금연과 나트륨 줄이기로 지키세요. 넷째, 마음 건강은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여서 지키세요. 다섯째, 식사는 단백질 챙기시고 채소부터 드세요.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잘 자기, 잘 걷기, 잘 먹기. 이 3가지가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하루 7시간 주무시고 하루 30분 걸으시고 채소부터 드시는 것. 이것만 하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을 일으킨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그 강한 정신력으로 우리 건강도 함께 지켜나갑시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에 딱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세대의 자존심으로 우리 건강, 우리가 지켜나갑시다. 주변에 우리 또래분들 계시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 챙기면 우리 모두 건강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60세 이상 남성분들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